김여정 담화에 보면 민주나 보수나 다 똑같다. 역대 한국의 정부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했고 한 번도 진심으로 화해 협력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 우리 정부가 자꾸 북한의 어떤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북한이 마치 호응해 오는 것처럼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왜 삐져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이재명 정부도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를 알 거 아닙니까? 김여정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 현재 북한은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상대하기 싫다. 무시하고 싶다.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한 3가지 메시지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등장 한 50일 동안 북한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과거 같으면 대선 기간 전부터 특정 후보를 당선, 낙선시키려고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하고 비난전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북한에 했지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이재명이 당선됐다. 3문장인가 하고 끝났었어요. 그런데 7월 28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한국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변화를 기대하지 마. 무슨 대화는 대화야.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내놨거든요. 미국에 대해서도 그때 같은 날 따로 성명을 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선으로 이제 원론적으로 차단벽을 친 거라면요. 8월 14일 날에는 김여정이 똑같은 담화를 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에 우리가 무슨 전방에서 약간 대북 유화 조치 이런 거 취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뭐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없다든가 또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약간 우리가 북한을 고려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좀 수위 조절한 거에 대해서도 야 그거 원래 너희가 했던 거 당연히 그거 좀 레벨을 낮춰야지 그거 그렇게 했다고 무슨 평가받을 일이 못 되는 헛수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김여정의 메시지에는 2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직 너희들하고 얘기할 준비가 안 됐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트럼프하고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는데 너희 남조선 서울하고 아직 얘기할 정도 우리가 겨를이 없어.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싫다. 야, 싫다 그러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뭘 잘해주겠다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자꾸 싫다는데 막 꽃다발도 보내고 뭐 케이크도 보내고 반지도 보내고 이래서 아 정말 싫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도 저렇게 싫다 그러는 게 정말 싫은 건 아닐 거야. 우리가 조금 더 진심을 다하면 대화 또 앞으로의 교류 이런 거에 나올 거고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보면은 자꾸 이제 너무 나를 스토킹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진정성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결국은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북한도 저는 끝까지 무슨 남북 대화를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동안의 어떤 쌓인 감정이라든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적대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2차례 북한 남성의 귀순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귀순 사례들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공교롭게도 휴전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이런 그 귀순 사건이 사실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인데 그것도 이제 민간인 남성들, 군인들도 아니고 이렇게 막 넘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7월 3일 날 중서부 전선 MDL을 통과해서 넘어온 게 있었고요. 또 7월 31일에는 한강 중립수역으로 헤엄쳐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식별을 해가지고 한 10시간 동안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7월 31일 날 그 이튿날 연안 전투정이 이제 출동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이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7월에 2건이 나타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거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무슨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한국으로 갈 때야 이런 건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제 잇따라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의 어떤 파장이라든가
탈북이라든가 또 후속적인 어떤 연쇄 탈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마 공을 많이 들일 겁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남 적대 정책을 편 다음에 철조망도 좀 개보수하고 콘크리트 장벽도 쌓고 심지어 지뢰지대를 늘려가는 더 매설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휴전선을 통한 탈북을 막기 위해서 좀 아마 차단벽을 칠 거고요. 해안을 통해서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막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순 사례들이 남북 관계에 어떤 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넘어오는 것 자체 이분들이 또 기순 의사가 있는 것 자체는 남북 관계에 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큰 파장은 오히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동해에서 서해에서 북한 어부들이 표류해서 2명, 4명 해가지고 6명이 왔었죠. 북한으로 우리가 보내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북한이 자기네 주민들인데도 안 받아들여요. 왜? 쉽게 말하면 너희하고 대남 적대 관계 이제 끊겠다 그랬는데 우리 주민이 거기 표류한 거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말 걸고 말 섞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아예 입을 닫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이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배 한 척 수리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이런 정도로 이제 했고 심지어 강화도 쪽으로 내려온 시신 항구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북한 주민이라서 우리가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내 받지 않아서 그분은 그냥 무연고 처리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지금 우리 탈북민 또 북한 주민 무연고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뭐 악화를 가져온다, 긍정적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남북 관계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북한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와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교류에 물꼬를 트려고 마음 먹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협의나 또 송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에 대한 호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대남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한 이런 논란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또 북한 김정은 체제의 어떤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 여기에서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조금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선제적인 조치로 대북 유화 조치로 대북 전단을 민간단체들이 뿌려오던 것을 중단을 시켰고요. 우리 군이 북한 장병들이나 이쪽을 향해 가지고 방송하던 심리전 대북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스피커도 다 확성기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우리 군 당국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북한이 우리 조치에 이거 호응하는 거네? 좋은 움직임이야? 긍정적인 움직임이야? 이렇게 됐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호응해 온 거 이거 좋은 징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김여정은 8월 14일 담화를 통해 가지고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정부가 자꾸 북한의 어떤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이 마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호응해 오는 것처럼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군이 조금 좀 성급했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전방 지역에 초대형 스피커를 여러 개 묶어서 설치한 대남 확성용 스피커를 한 40군데 정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 정도를 철거했다가 1개는 또 복원을 시켰어요, 최근에. 이거는 사실 북한이 우리가 스피커 없애니까 저쪽도 확성기 스피커 없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오히려 2개 정도 뭔가 이렇게 빼내가지고 정비를 해서 다시 갖다 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유지, 개보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좀 앞서 나가니까 일종의 좀 경고 메시지 제발 좀 너희들 먼저 그렇게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이재명 정부를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나 태도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김여정 담화에 보면 민주나 보수나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 한국의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했고 대적
의식을 갖고 있었고 한 번도 진심으로 화해 협력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보수 정부, 윤석열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까지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기원이 사실은 꽤 멀리 가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특사로 왔고 대표단도 와가지고 평창의 봄이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 특히 하노이 회담이 파국을 맞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해준 게 잘못됐다, 이런 불만을 품고 김정은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나섰죠.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러니까 북미 간에 뭐를 중재를 하겠다고 한국의 대통령이 나섰는데 오지랖 넓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삶은 소대가리, 뭐 이렇게 비난을 해요. 이거는 북한식으로 보면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혼수를 뚠다 그래서 우리를 망쳤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의 명운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는 자리라면 누가 조언을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의 판단, 북한 내부의 어떤 분석 전략, 이런 걸 가지고 A안 B안 가지고 가서 임했어야죠.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조언을 잘했건 잘못했건 그거를 핑계로 대가지고 우리한테 비난을 퍼붓는다? 그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이 그런 불만을 표시했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내막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대북 참모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윤석열 정부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그때 뭐 보수 정부에서 그게 싫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는 그 내막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왜 삐져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이재명 정부도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김정은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더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이나 아니면 그 정부를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보수 정부, 윤석열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랑 똑같이 북한에서 취급받는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풀어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을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도 뭐 윤석열 정부에 와서 마치 문재인 정부까지 잘 되던 게 윤석열 정부에 와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악화됐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하듯이 다시 우리 민주당식의 대북 유화책을 하면 북한도 바뀔 거야, 호응해 올 거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가 좀 꼬였구나. 근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 더 악화되고 얽혔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만 들여다봐가지고는 안 되겠네? 앞에까지 좀 들여다보자. 여기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하에서 남북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너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장밋빛 플랜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러면서도 되면 좋겠다 한 거는 북한 개별 관광. 우리 국민들이 개별 관광이라는 거 차 몰고 가가지고 뭐 개성 가서 선주교도 보고 고려 성균관도 보고 또 박연폭포도 보고 위에 올라가서 금강산도 보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만들었다는 원산 갈마반도의 해양 리조트 명사십리 가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과연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덜컥 내놓아가지고 실현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너무 암울하고 차단되어 있고 적대 관계라는 걸 깨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가 아마 대북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북한 전문가이고 오랫동안 대북 전략을 짜는 실무 경험이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남북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김정은도 만나고 또 모든 회담에 들어가 봤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을 국정원장 특보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선봉에 쓰고 또 남북관계 굴착 전문가인 천혜성 특보가 그 뒤를 이어가면서 뭔가 공식 비공식적인 특히 물밑 접촉 대북 접촉을 통해 가지고 해보라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미션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좀 전향적인 이런 정책들을 내놓아 가지고 걱정되는 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과거에 2005년에 개성공단을 첫 가동하는 그런 짜릿한 경험을 했던 이런 게 있어서 좀 중견 정치인, 원로 정치인이죠. 그 정치력이라든가 열정을 가지고 좀 돌파를 해보겠다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국정원이 하고 있는 비공개 노력하고 좀 시너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렵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남북관계가 막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뚫어 나가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세 차례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회담도 열리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제 얽힌 실타래부터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저는 그동안에 북한이 협상에 응하거나 또 남북관계를 임했던 이런 패턴을 보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전날까지 절대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회담을 받아들이고 북한에서 뭐 특사가 오고 우리 측에서 고위급 특사가 가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이러면 특히 탑다운 방식이 아주 유명하죠. 뭐 다 얽혀있고 엉망인데 김정은 한번 만나서 김정은이가 이제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풀려나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남북관계가 좀 엄중하고 꼬여는 있지만 저는 북한이 어느 시점 되면 우크라이나 전이 뭐 좀 해결되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물꼬가 좀 트이게 된다면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회담 제의,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러는 상황까지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신박하고 재미있는 북한 또 통일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올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선선해졌습니다. 올 가을 여러분들과 함께 신박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